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그리고 다 유럽과 미국이 사실상으로 우크라이나를 버렸습니다. 미국의 바이든과 그 행정부에서는 4번 이상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않겠다. 미국은 안 간다. 3차 대전 안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끝이 난 게임이죠. 그래서 유럽도 눈 질끈 감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과 이 질렌스키라는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의 설득력이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질렌스키가 엊그제 3월 1일입니까? 유럽 의회에다가 EU 가입 신청을 했다면서 화상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삶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자기 말을 마쳤어요. 전부 기립박수를 했는데 유럽의회가 창피했는지 우크라이나의 예비가입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맹렬하게 조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커뮤니티에 맨날 올리고 있는데 어제 밤까지의 상황을 보면 2차 협상을 한다지만 우크라이나가 폭격부터 중단해라. 수도 키예프, 키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렇게 불러라니까 러시아식 표현이 아니라요. 64km의 엄청난 기계화 부대 행렬을 그 주변까지 집합시켜 놓고 수도에는 방송타워와 홀로코스트 탑 등 상징적인 곳만 미사일로 공격하고 공격을 이틀째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제2도시 하르키우나 또 남부의 헤르손 등의 도시에는 거의 함락을 시켜가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전이라고 해 있기 때문에 큰 도시들이에요. 한 40만 그리고 150만 되는 큰 도시들이기 때문에 함락됐다 안 됐다를 정하기 어렵고 도심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왜 2차 대공세 대열 64km짜리를 심지어 거기에는 벨라루스까지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공표를 쓴대요. 암호로요. 그런데 왜 스톱해 있느냐? 이 부분에서 병참 문제가 생겼고 또 주공이 멈춰져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건 일방적인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차 기후 대공세로 양측이 또 붙게 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5,800명까지 죽었다고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500명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지금 서방 세계에서도 한 4,000명은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프간 체첸의 사상자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아프간에서 15,000이고 체첸의 1차에서 5,000인가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입니다. 3, 4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벨라루스에 야전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실어 나르기가 굉장히 바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러시아 내부에서 다수 중산층 서민의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 물자 부족 이런 것들이 경제 고통이 시작됐고 이게 한 3주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어제 바이든이 연설을 하면서 엊그제 겨냥한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신형 과두 재벌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공산권이 몰락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 푸틴과 결탁이 됐는데 이들 재벌들이 지금 다 서양하고 서방하고 관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손해가 수십조씩 나와서 완전히 망해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벌어서 푸틴한테 상납하는 구조가 돼 있는데 푸틴이 괜히 안 해도 될 일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화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특히 올리가르히로 유명했다가 푸틴의 정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푸틴한테 잡혀가서 고생을 죽도록 했던 호도르코프스키라는 이 옛날 석유 재벌이 있습니다. 다 뺏겼죠. 이 사람이 지금 이 프랑스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푸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여서 스스로 몰락을 앞당겼다. 그래서 푸틴이 점점 편집정으로 변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살행위고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제2도시를 점령하더라도 푸틴은 이길 수 없다. 그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정확한 거죠. 수도를 점령하면 키우에서 빠져나와서 또 질렌스키가 싸우겠죠. 저 사람 성향으로 봐서 어디 도망갈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수도를 점령하는 것도 수도 점령에 러시아군 사망자가 내가 볼 때는 2만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가전이 시작되면요. 자, 그러고는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키고는 질렌스키 쪽에서는 이제 수도를 빠져나가겠죠.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되면요. 그러면서 게릴라 항전으로 가게 될 건데 러시아가 그걸 뒤수습을 하고 관리를 한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드로코프스키는 2003년에 탈세로 체포돼서 10년 수감을 했는데 푸틴은 1, 2년 걸리겠지만 경제 붕괴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평생 역사적으로 쌓아 올린 권력 유지의 기반이 이거 하나로 다 무너져 버렸다. 자,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지만 편집정적인 노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기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참모진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그 핵심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정보국장이 말을 하니까 yes, no로 답해라고 조져대는 장면 봤죠. 그 사람이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아예 말을 못하도록 조지지 않습니까? 푸틴은 꽃으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저 정도 될지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러시아의 최고 그 정적 있죠? 나발리는 옥중 성명을 내서 러시아인 겁쟁이 되지 말고 맞서라. 그래서 푸틴은 미친 짜르다. 반전 시위에 나서라. 미 정부도 러시아 시민에게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선전 전략을 지금 펴고 있대요. 그런데 나발리가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반전 시위하다가 7,600명이 지금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발리는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고 하루도 기다리지 말고 매일 오후 7시 주말 휴일은 2시에 광장으로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러시아인이 전쟁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겁에 질려 침묵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지 말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 전쟁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겁쟁이의 나라가 되지 말자. 그래서 실제 전선에서 포격을 해라 하면 민간인이 아직 대피하지 않았다고 밑에 병사가 위에 상관한테 저항을 합니다. 못 쏜다. 그러니까 상관이 그럼 좀 빨리 대피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심지어 흑해에서는 이 해안 우크라이나 도시를 포격하라고 하니까 지시가 떨어지니 아예 배가 포격을 거부하고 돌아가 버렸다고요. 러시아 해병대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광범위한 형태의 저항이 일어나고 그쪽 현지 영상을 보면 멀쩡한 미사일을 맞은 것도 아닌 멀쩡한 탱크와 장갑차들을 버려버리고 아니면 그 선을 하나 끊어버리고 병사들이 사라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부와 푸틴이 지금 쫄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크게 판벌이다 수습불능 상황으로 몰려가고 그 다음에 군군의 반란 저항에다가 시민혁명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페트로부르크에서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연주회와 발레 공연이 지금 있고 세계 헤비급 현역 우크라이나 챔피언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또 우크라이나의 프로축구 선수들이 지금 전사자들이 여럿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애국심이 있는 나라가 없다. 심지어 한국에 지금 서울 팝스 단원 3명이 고국을 구하려고 악기 던지고 총을 들고 가서 벌써 총 들고 군복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물론 힘으로 우크라이나의 몇 개 도시들을 더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러시아가 엄청난 속도로 녹아내릴 거다. 자, 이렇게 녹아내리면 그 인명살상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고 러시아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저항들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이요 가져온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나토의 동맹이었다 아니었다인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한 15년째 거부를 한 것이 누굽니까? 나토예요. EU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거부를 했어요. 특히 거부 이유는 좀 더 졸렬한데 우크라이나의 이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은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인구도 좀 되는데 퍼질까봐 거부했다라는 게 실질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들이 이 군사비를 거의 쓰지 않았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0.2%를 사용하고 그냥 많은 나라가 1%, 2%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국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토나 미국 뭐 이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뭐 집단 이 방어 체제나 또 더 나아가서 아니면 중립국이라 해가지고 스웨덴이나 스위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러시아가 남의 나라 우크라이나를 그냥 쳐버려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 러시아의 그 다음 목표는 몰도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도바요. 몰도바의 오른쪽이 러시아의 역의 영토처럼 되어 있지요. 그래서 러시아의 작전 지도 같은 것이 지금 입수됐는데 친러시아의 미성인 분리주의 지역, 나라도 아니고 친러 지역인 땅이 있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 거기로 가서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까지 먹으려. 참 몰도바 같은데 무슨 군대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래서 거기 치고 또 발틱 3국 치고 자 만약에 푸틴 입장에서는 기왕에 손에 피 묻혔는데 이참에 그냥 쓸어버리자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미국이 발틱 3국은 지켜준다? 미국이 전쟁을 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72%에 이르는 미국 국민들이요.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TV로 매일 보면서도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도요. 그냥 싫다. 해외 전쟁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끼리 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을 하고 이럴 때 현재로서야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군도 있고 말려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정서로 2, 3년 더 가버리고 또 지금 미국의 비협조적인 한국 정권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한국의 전쟁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대표로 지금 푸틴과 맞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처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없다 하면 바로 그냥 폴란드부터 몰도바, 루마니아, 발틱 3국이 러시아를 바로 만나서 자신들이 상대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분담을 상식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 초반에 발을 완전히 빼다가 우크라이나가 분전을 하니까 이제서 이 무기를 주고 뭐 돕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당장 급했던 발틱 3국이 우크라이나를 조금 도왔지요. 자,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폴란드 가서 연설하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활동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요. 당신들이 뭘 한다고 여기서 연설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부다페스트 의정서에 의해서 우리 핵 제거하고 당신들이 지켜준다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 당신은 한 번도 오지도 않냐라고 하며 존슨을 망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기적이고 또 정부가 겨울에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싸게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가스관을 갖다 연결하고 또 두 번째 가스관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특히 그랬죠. 독일이 특히 러시아를 의식하고 러시아와 이렇게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뺀질뺀질하게 했고 영국은 말뿐이었고 프랑스는 맨날 뭔가 지가 협상하는 척 쇼만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바이든이고 이 서방의 지도자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서구라는 사회가 얼마나 허접한가를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깡패적인 이런 행동 앞에 서구 사회의 고매한 이 가치나 서구 사회의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비겁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진다면 만약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
미국이 어느 만큼 개입할 것인가. 이 부분을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지금 감아야 돼요. 이미 재래식 전쟁이 의미가 없고 북한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 사고를 치려고 작정을 하면 한국은 잠시도 못 버팁니다. 우리 무슨 국방 전력이 뭐 얼마를 쓰고 어떻다요?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미국을 붙들어서 여기 두고 한국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도 점점, 옛날엔 당연한 거였죠.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개입한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당연한 데서 점점 회의적인 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요, 우크라이나를 보고 감동받았다, 뭐 돈 보내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한국은 과연 미국에게 언제 버림을 받을 건가? 미국이 한국 뒤통수는 언제 때릴 건가? 아니, 한국이 숱하게 때려왔으니까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뒤통수를 때릴 때는 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우크라이나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